한승혁이 빠졌고 김범수도 떠났습니다. 2025 시즌 한화의 7, 8회를 책임지던 핵심 카드가 동시에 사라졌죠. 솔직히 말해 불펜 공백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한화가 이 자리를 비슷한 유형으로 메우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베테랑 대체 카드가 아니라 아예 세대를 바꾸는 선택을 하고 있죠. 150kg 파워암 박준영, 땅볼 유도형 좌완 조동욱, 제구형 좌완 권민규, 그리고 상무 전역 후 9위가 살아난 윤산음까지. 성향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필승조 보강이 아닌데요. 2026 시즌 한화 불펜은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단계에 들어갔죠. 버티는 불펜이 아니라 압박하는 불펜. 경험 중심이 아니라 20대 파워 중심. 과연 이 세대 교체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화가 그리고 있는 불펜 재편 구상을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025 시즌 한화 불펜은 분명히 색깔이 있었습니다. 7회 김범수, 8회 한승혁,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른 선수들이 받쳐주던 구조였죠. 이 조합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최소한 계산은 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축이 빠지면서 계산이 사라졌는데요. 여기서 한화가 선택한 방향이 흥미롭죠. 외부 수혈이나 베테랑 임시 방편이 아니라 내부 자원 중 9위가 살아있는 젊은 팔들을 전면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즉, 공백을 메우는 게 아니라 구조를 다시 짜겠다는 거죠. 박준영은 원래 선발 자원이지만 평균 147, 최고 152kg를 찍는 파워암입니다. 제구가 흔들려도 타자가 쉽게 덤비기 어려운 유형이죠. 조동욱은 직구 구위는 평균 수준이지만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완성도가 높고 땅볼 비율이 50%를 넘는 좌완입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 검증된 타입이죠. 권민규는 또 다릅니다. 구속은 143대지만 제구와 완급 조절이 뛰어난 좌완이죠. 그리고 윤산음은 상무 전역 이후 투구폼을 간결하게 다듬으면서 구속과 밸런스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이 4명은 스타일이 전혀 겹치지 않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인데요. 한화는 한 명의 확실한 필승 카드를 찾는 대신 서로 다른 유형의 선수로 7, 8회를 분산 운영하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죠. 단순히 공백을 채우는 시즌이 아니라 불펜 세대를 바꾸는 시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박준영인데요. 이 선수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유형이죠. 190cm가 넘는 체격에서 평균 147, 최고 152까지 찍는 직구. 숫자만 보면 흔한 파이어볼러 같지만 박준영의 진짜 무기는 각입니다. 높은 타점에서 내려꽂히는 직구는 타자 입장에서 체감이 훨씬 빠르게 느껴지죠. 게다가 팔 스윙이 짧고 폼이 독특해 타이밍을 빼앗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투수는 선발보다 오히려 짧은 이닝에서 더 폭발할 수 있는데요. 7회, 8회. 주자 한 명 나간 상황에서 삼진 하나로 흐름을 끊어야 할 때 박준영은 그런 장면에 어울립니다. 볼넷이 아예 없는 유형은 아니지만 그만큼 타자를 압박하는 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맞춰 잡는 불펜이 아니라 힘으로 밀어붙이는 불펜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조동욱,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좌완, 그리고 이미 완성된 변화구. 특히 슬라이더는 좌타자 상대로 거의 주무기 수준이죠. 피안타율이 극단적으로 낮고 체인지업 헛스윙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직구 구위가 폭발적인 타입은 아니지만 땅볼 유도 능력이 뛰어납니다. 땅볼 비율이 50%를 넘는 좌완은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병살 상황, 한 점차 승부, 좌타자 중심 타선. 이런 순간에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카드죠. 무엇보다 멘탈이 좋습니다. 주자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던지죠. 불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위기에서의 표정인데 조동욱은 그 표정이 단단합니다. 박준영이 힘이라면 조동욱은 완성도입니다. 한화가 잃은 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역할이었고 그 역할을 채울 가능성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조합이 바로 이 둘이죠. 앞에서 힘과 완성도를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폭발력과 안정감입니다. 먼저 윤산음. 한화 팬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이름이죠. 한때는 투구폼 때문에 우려도 많았고 재고 기복도 있었지만 상무 전역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폼을 간결하게 정리하면서 밸런스가 확실히 좋아졌고 구속도 다시 살아났죠. 최고 150에 육박하는 직구, 그리고 회전수 높은 커브. 이 조합은 짧은 이닝에서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윤산음의 매력은 공 하나로 끝낼 수 있는 투수라는 점인데요. 긴 이닝은 어렵지만
1이닝 집중력은 오히려 강점이죠. 삼진이 필요할 때, 분위기를 단번에 끊어야 할 때 벤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예전과 달리 밸런스가 잡히면서 불필요한 흔들림이 줄어든 점도 긍정적입니다. 상무에서의 시간은 단순 공백이 아니라 업그레이드였죠. 그리고 권민규. 화려하지 않지만 불펜에서 이런 유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좌완, 평균 140 초반 직구, 그리고 다양한 구종. 무엇보다 제구입니다. 고교 시절부터 볼넷이 거의 없었던 투수인데요. 스트라이크를 던질 줄 아는 좌완은 언제나 가치가 있죠. 이번 캠프 연습 경기에서도 큰 위기 없이 이닝을 정리해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무피안타, 무사사구 이닝. 이런 기록은 눈에 확 띄진 않지만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죠. 경기 후반 상대가 빠른 카운트 승부를 노릴 때 흔들림 없이 스트라이크를 넣어줄 수 있는 투수. 권민규는 그 역할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 4명의 조합은 색깔이 다 다릅니다. 박준영의 파워, 조동욱의 위기관리, 윤산음의 폭발력, 권민규의 안정감. 이게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구성의 변화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한화 불펜은 이름을 잃은 게 아니라 다른 스타일을 얻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한화 불펜의 변화는 단순히 공백을 메우는 수준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그림에 가까운데요. 예전 필승조는 경험과 이름값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구위, 구종 다양성, 멘탈이라는 요소가 섞이고 있죠. 박준영이 위에서 찍어 누르고 조동욱이 땅볼로 끊어내고 윤산음이 삼진으로 분위기를 자르고 권민규가 스트라이크로 마무리 흐름을 정리하는 그림. 상황별 카드가 훨씬 많아집니다. 특히 한화는 최근 몇 년 동안 불펜이 한쪽으로 쏠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정 투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시즌 후반에 과부하가 걸렸죠. 그런데 이 4명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면 등판 분산이 가능해집니다. 6회, 7회, 8회를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죠. 그 자체가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젊은 불펜이 가진 장점은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베테랑은 계산을 하지만 신세대는 밀어붙입니다. 특히 캠프에서 보이는 모습은 주저함이 없는 모습이죠. 스트라이크를 먼저 던지고 승부를 피하지 않습니다. 이 성향은 접전 상황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물론 아직 완성형은 아닙니다. 재고 기복, 경험 부족, 시즌 장기 레이스 변수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능성만 놓고 보면 한화 불펜은 작년보다 더 빠르고 더 공격적이며 더 입체적인 구조로 바뀔 수 있죠. 이게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라 세대 전환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2026 한화의 불펜은 누가 빠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올라오고 있는가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4명이 있습니다. 올 시즌 한화가 정말 달라졌다고 느끼게 만드는 순간이 온다면 그 시작은 아마 이 신세대 불펜에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